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극지방 빙하가 급격히 녹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기후 패턴 변화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는 지난 한 세기 동안 1도가량 상승하였다. 이는 열대 폭풍과 가뭄의 붕괴, 강도를 증가시키며 농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벼랑간 발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류는 더 심각한 기후 재난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산호초의 백화 현상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어류와 기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어업 및 식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기온 상승은 또한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사병,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 질병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오존층 감소로 인한 호흡기 질환도 더 빈번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더 강력한 목표와 행동이 요구된다. 미래를 대비하려면 개인부터 정부, 국제기구까지 모두가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극지방 빙하의 급격한 녹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몇몇 국가들은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리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이미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인해 빈번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침수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는 몰디브입니다. 몰디브는 평균 해발 고도가 약 1.5m에 불과한 섬나라로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해도 국가 전체가 침수될 위험이 큽니다. 이미 일부 섬들은 바다에 잠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발루입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메콩 델타 지역은 해수면 상승과 함께 염수 침입으로 인해 농업과 생태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해발 고도가 낮고 많은 지역이 이미 해수면보다 낮아 방조제와 같은 구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들 방어시설이 큰 부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나일 델타 지역 등 많은 저지대 국가와 지역들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물리적 침수뿐만 아니라 염수 침입, 농업 및 식수 자원의 감소,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해양 생태계와 해양 동물들에게 다양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산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해양의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산호초, 조개류, 플랑크톤 등이 석회질 구조를 가진 생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산호초의 백화 현상과 조개류의 껍질 약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산호초 백화입니다. 해수 온도의 상승은 산호의 공생조류가 스트레스를 받아 탈출하게 하여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산호의 생존과 생태계 기능에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는 해양 열파입니다. 해양 열파는 해수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으로 해양 생물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대량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류, 해양 포유류, 부척 추동물 등 다양한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빙하 및 해빙 감소입니다. 극지방의 빙하와 해빙이 녹으면서 서식지를 잇는 북극곰, 바다표범, 펭귄 등의 동물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해빙의 감소는 먹이 사슬의 하위 단계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가 서식지에 사는 새, 거북이, 해양 포유류 등의 서식지가 침수되어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번식지 감소와 먹이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부족 지역 확대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해양의 특정 지역에서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산소 부족 데드 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 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해양 생태계 변화, 기온 상승으로 인해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어류들이 더 차가운 물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는 지역 어업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양종의 멸종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해 서식지 파괴와 환경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많은 해양 생물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서식지가 제한적인 종들과 환경 변화에 민감한 종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플랑크톤 변화, 해수 온도의 상승은
플랑크톤의 분포와 번식에 영향을 미쳐 해양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어류와 해양 포유류를 포함한 많은 해양 생물들의 먹이 공급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해양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인간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 에너지 생산, 운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과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촉진,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채택 등이 그 예시입니다. 또한 숲을 보호하고 재배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를 촉진하고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배터리 저장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다자간 협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리 기후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역에는 방어 구조물 건설, 침수 예방 계획, 물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의 기여 방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개인 수준에서의 환경 친화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 정부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수준에서의 통합된 접근 방식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인이 기후변화의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LED 전구 사용, 전자기기, 절전 모드 활용, 불필요한 전기 소모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자원 소모를 줄이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경우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등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육식을 줄이거나 비건 또는 채식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탄소 배출과 자원 소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덜 부담을 주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 기반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여 가축 생산이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도 개인의 기여가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개인의 소비와 생활 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들은 개인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범위이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실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과 위성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국제사회가 모두 협력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작은 실천과 꾸준한 노력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